안녕하세요. 기록을 통해 일상을 여행하는 아토밍입니다. 오늘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기록을 해보려고 마음먹고 노트를 펴는 순간 하얀 백지 위에 뭐부터 써야 할지 막막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SNS에서 다들 이렇게 예쁘게 다이어리를 꾸미던데 왜 내 건 이상하지?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며칠 전에 굿즈이즈 굿이라는 행사에 다녀왔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오프라인 행사를 다니면서 요 다이어리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전시를 했어요. 요 녀석 많은 분들이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작년에 썼던 요 다이어리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예쁘게 기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취향으로 예쁘고 귀엽게 다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다꾸 스타일을 나눠보고 저의 다이어리를 구경하면서 저만의 다꾸 꿀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는 기록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했는데요. 이렇게 문구와 기록을 본격적으로 공부해가면서 시작한 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SNS를 통해서 많이 조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이 다꾸계의 장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꾸 장르를 가족 구성원에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빠 같은 다꾸입니다. 귀여움이라곤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딱딱하고 차갑지만 세련되고 멋짐이 넘치는 아빠 같은 다꾸인데요. 블랙저널이나 필사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이런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꾸 하실 때 주로 손그림을 활용하시거나 스티커를 사용하셔도 흑백 컬러의 제품이나 미니멀한 다꾸를 추구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바로 막내 동생 다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빠의 다꾸와는 상반된 귀여움이 넘치고 흘러서 치사량에 이를 정도의 다꾸입니다. 바로 이런 다꾸들인데요. 이런 다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스티커를 한 페이지에 다 사용하실 정도로 문구 제품을 정말 많이 사용하시고 캐릭터가 있는 제품들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진짜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져요.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딱 생각나는 다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K장녀 다꾸인데요. 적당한 온기와 냉기가 섞인 제가 좋아하는 다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K장녀거든요. 아빠와 막내 동생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상하리만큼 색을 안 쓰기도 하고요. 어떨 땐 혈당 스파이크 온 사람처럼 귀여움이 치솟는 다꾸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 뭔가 취향이 없는 게 취향인 사람인 것 같아 보이네요. 이런 다꾸 취향을 저는 K장녀 다꾸라고 이름 지어봤어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바로 잡묵님 채널입니다. 잡묵님 클래스 101 강의도 들었었는데 미술 쪽에 계셔서 그런지 진짜 센스와 감각이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막 따라하기도 하고 비슷한 느낌을 내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저의 다이어리를 보면서 이제부터 다꾸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어리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어요. 저도 이 다이어리를 정말 애정하는데 사실 이 다이어리는 제가 인도 여행했을 때 바라나시에서 산 다이어리인데요. 종이 재질도 보시면 약간 파피루스나 한지처럼 두껍고 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필기감이 되게 좋았어요. 앞에 표지도 빈티지한 히피 스타일의 핸드메이드 표지로 되어 있어서 많은 눈길을 끌었던 다이어리인데요. 이 다이어리가 바로 제가 다꾸에 입문하게 된 다이어리입니다. 이때부터 다꾸에 빠지게 되어서 많이 알아보고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는 중인데요. 오늘 이 다이어리를 구경하면서 저의 다꾸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바로 저의 첫 다꾸 페이지인데요. 진짜 별로죠? 이거 심지어 이 페이지 만들 때 영상도 찍었는데 별로여서 지워버렸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못난이 다꾸를 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보면서 노하우를 쌓게 되었는데요. 저의 다이어리 구석구석을 보면서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어떤 노하우가 있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의 다꾸 노하우 첫 번째는 바로 컨셉입니다. 저는 하루 일기를 쓸 때 키워드를 생각하는 편인데요. 하루 24시간을 모두 기록하기엔 너무 쓸 양도 많고 나중에 복귀하기에도 힘들기 때문에 키워드 한두 가지로 기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꾸할 때도 그날의 키워드를 컨셉으로 정해서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있다. 이 페이지는 저녁에 집에서 와인을 마신 날인데요. 와인 컬러에 맞춰서 블루, 그린 컬러의 색감으로 와인 마신 날의 행복한 추억을 기록해봤어요. 그리고 이날은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 날인데요. 필름 패턴의 제품을 사용해서 영화에 느낀 점을 기록했고 제가 이 영화의 OST에 빠져서 가사도 이렇게 써보았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기입니다. 다꾸할 때 저는 주로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떡 메모지를 주로 사용하지만 다양한 재료도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런 잡지, 클립, 펀칭기, 그리고 색연필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합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도 하고요. 창작 욕구가 채워져서 기록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답니다. 그리고 다시 볼 때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첫 행사를 마무리 짓고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구슬 느낌의 스티커 재료를 사용해서 표시해봤고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만난 문구를 기록하는 곳에는 이렇게 팜플렛을 스크랩하기 위해 클립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리인데 이렇게 트레이싱지를 이용해서 4월의 몰입 리스트를 비밀스럽게 꾸며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당한 글과 적당한 문구를 사용하기입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다꾸 페이지들을 보면 적당한 양의 글과 문구가 잘 배치되어 있는 페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글이 많으면 잘 안 읽히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또 이런 식으로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가 너무 많이 차지하면 난잡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하지 않은 글과 문구를 배치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는 바로 나만의 이벤트 페이지 만들기입니다. 기존의 다이어리 쓰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로 해보는 거예요. 이런 페이지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면 자주 다이어리를 펼쳐보게 되고 또 다음에 다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생각이 복잡해서 마인드맵 형식으로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니까 한눈에 제 생각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보기도 쉽고 그날의 생각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도 빠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이런 식으로 블렛 저널처럼 먼슬리를 직접 만들어서 적어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잔디님의 기록 모임에 참여해서 셀프 인터뷰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저를 한 걸음 더 알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되돌아볼 때도 이 페이지를 적은 그 하루가 더욱 기억에 남고 와닿게 되더라고요. 오늘 간단하게 다이어리 쓰는 스타일을 가족에 비유해서 구분해보고 저의 다이어리를 보면서 저만의 다꾸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다가오는 봄의 벚꽃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사랑스러운 시간들을 잘 간직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기록과 문구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안녕!